안녕하세요. RPM9 이문택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차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올류 이버크입니다. 이미택의 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규현입니다. 저 느껴지시나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제 봄이 오는 소리도 들리고요. 또 제 앞에 이렇게 프리미엄 SUV 차가 모여져 있습니다. 제가 뭔가 좀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고급스러워진 저를 모셔주실 우리의 임 기사님 어디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약간 늦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자, 근데 오늘 그 차 소개하기 전에 네. 제가 퀴즈를 낼게요. 네.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그리고 호텔 델루나 영화 기생충의 공통점. 아무래도 이 차 앞에 있으니까 랜드로버 아닐까요? 또 공부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작품에 나오는 상류층들이 네. 바로 제규어나 랜드로버를 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생충, 거기서 조여정이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알아요? 그 할 때 그 타고 가는 그 차가 바로 이 차의 이제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지로버 벨라고요. 그렇군요. 이 차는 이제 이보크 막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보크의 그 고급스러운 진면목을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앞모습 한번 보실까요? 네. 이 1세대에 나온 이후로 이제 2세대 모델인데요. 네. 앞에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저는 조금 뚱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보니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그게 네. 보면은 전체적인 그 차 높이가 낮은데 그 윈드실드 부분이나 전체 유리 부분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더 뚱뚱해 보이는 것도 있고 실제로 살짝 뚱뚱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랜드로버 모델들의 전통이 여기에 네. 레인지로버라고 글자를 새겨 놓잖아요. 네. 이 부분을 약간 세우는, 그러니까 약간 부자들 약간 콧대 세우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반면에 여기 네. 램프가 굉장히 아주 얇습니다. 슬림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네. 슈퍼 슬림 매트릭스 LED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헤드램프가 보통은 다 커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이렇게 얇게 지금 날렵하게 빠졌는데 저는 사실 그 남자가 속상이나 무쌍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전체적으로 묵직하고 약간 뚱뚱한 그런 차체에 이렇게 날렵한 눈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제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속상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꼭 선글라스 끼세요. 헤드램프가 그 커지는 거는 맞게 보셨는데 네. 그거는 사실 기능적인 거랑은 상관이 없고 네. 약간 그 디자인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요. 기능적인 그거는 기술적인 발달로 굉장히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최대한 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얇게 만들고 유현 씨가 생각하는 그런 커지는 추세는 네. 좀 오버해서 원래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네. 크게 만드는 거죠. 디자인적으로 네, 가미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6개 LED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켜지는 모습을 보시면 그 시퀀설 모양으로 약간 얘들은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그러는데 뒤도 그렇고 앞도 그렇고 그때 우리 아우디 보셨던 것처럼 네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켜집니다. 굉장히 이뻐요. 이 차는 이제 최고급 트림인데 R 다이내믹인데 여기가 이제 그 구릿빛 액센트가 있고요. 고급스럽네요. 네. 컬러가 좀 특이한 것도 배우셨다면서요? 네. 아니 서울 펄 컬러라고 해서 서울 펄 실버인가요? 네, 실버. 네. 아니 우리나라 수도에 이 서울을 또 딴 이 실버 색이 또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랜드로버가 그만큼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이 차 이제 놀리타 그레이라고 네. 약간 그 뉴욕의 우중충한 우중충한은 좀 그렇고 하여튼 뉴욕 하느라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놀리타 그레이 이름은 참 이쁩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는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네. 이거 뭔지?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스포츠카들 보면은 네. 엔진이 뜨거우니까 그 배기어를 위로 이렇게 뿜어주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네, 뚫어요. 열을 식혀주는. 네, 근데 여기는 살 막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막혀 있어서 약간 이제 뭐 장식 같은 건데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더 고성능 모델 튜닝하거나 이럴 때 여기를 튜닝을 하면 더
추가로 뭐 어딜 따로 뚫거나 하지 않고 여기를 통째로 이렇게 드러내거나 여기만 펀칭을 해서 뚫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1세대랑 비교하면 또 차이점이 네. 1세대 모델은 정말 그 SUV의 공식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왜 SUV 보면 이 팬더 부분에 플라스틱을 많이 대요. 네네. 그래서 1세대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걸 없앴어요. 없앤 대신에 요 휠 아치를 따라 흐르는 요 선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좀 SUV인데 좀 더 그 기존 SUV보다는 좀 도시적인 느낌을 좀 가미하려고 한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타이어도 보이는데 이게 몇 인치죠? 이게 20인치 이제 되나요? 예, 20인치인데요. 지금 4가지 트림 중에 이제 최고급 트림이지만 전체적으로는 17부터 21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R 다이나믹에는 20인치가 기본 달리고요. 그리고 이제 21인치를 달고 싶다. 네. 이제 개별 오더를 하면 됩니다. 아니 저는 상대적으로 이 SUV 차가 지금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 이보크가 소형에서 준중형 정도의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사실 20인치의 휠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뭔가 오프로드의 그 음. 성능과 어떤 주행 능력을 좀 과시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도 좀 들고요. 흔한 말로 네. 이제 시체말로 간지를 네, 위해서는 맞습니다. 간지를 네. 위해서는 20인치가 좋은데 제 생각에는 네. 요 하위 트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19인치 정도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차가 네. 특징이요. 차 높이가 이제 1649mm인데요. 유현 씨 키가 제가 72요. 그러니까 조금 벌써 낮은 거 아니에요? 보통 SUV가 꽁추가인데 네. 이 차보다 지금 유현 씨가 더 꽁추가게 힐도 네. 신으셨지만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높이로 볼 때는 어떤 그 내가 SUV 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담성 없지 않아요? 그죠? 높이만 약간 보면. 귀여운 맛이 드네요. 제가 앞에서 봤을 때는 그 좀 묵직한 남자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들었는데 옆에 와서 또 제가 이렇게 서 보니까 네. 약간 귀여운 느낌도 있고. 보시면 네. 또 하나 특징이 이게 이제 그 저 이거 도어 너무 핸들이 좋아요. 예 도어 핸들이 이제 이게 들어갔다가 슝 나오죠. 자동 전개식이라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네. 이제 닫으면 쑥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딱 뚫고 나오는데 오. 그리고 이게 드나들면 좀 단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더러워지거나 네, 그럴 수 있을 것 이물질이 같은데. 들어가서 네. 이제 고장날 수가 있는데 이게 딱 들어가서 숨으면 안에서 자동 세척이 돼요. 우와. 네. 오, 그런 기능까지. 네. 한번 저 이거 타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차가 높이가 네. 낮아서 근데 또 SUV니까 네. 어떻게 좀 유현 씨가 한번 타볼까요? 타시기에 괜찮을지 치마 입은 분들이 어떠세요? 오, 저는 괜찮은데요? 예, 자연스럽게 근데- 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살짝 조금 네. 낮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제가 아. 좀 키도 있고 앉은 키도 좀 길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유현 씨가 워낙 또 크신 분이니까. 근데 네. 보면 그 보통 우리가 로코 패널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요. 네. 이 부분이 승용차나 일반적인 SUV들이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고 그 위에 여기쯤에서 문이 열리잖아요. 네네. 이 타고 내리시기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어 패널을 이제 여기까지 감싸가지고 이 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네요. 그렇죠. 턱이 있으면 한번 다리를 더 들어서 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이제 턱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실링이 굉장히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줄자를 갖고 왔는데요. 줄자까지 준비하셨어요? 왜 줄자를 갖고 왔냐? 이 네. 랜드로버가 우리가 도강 능력, 도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네. 물을 뚫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보세요. 자, 제가 잘을 돼서 네. 그러면 승차 높이가 대충 한 600mm인데 네. 600mm까지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세대가 여기였어요. 500mm. 네. 근데 지금 100mm가 늘어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100mm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차를 타고 다니는데 문을 닫았는데 이렇게 닫았을 때 한 이쯤에서 물이 잠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상 내가
거의 물에 푹 잠겨서 운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도 얘는 그걸 뚫고 갈 수 있다. 네. 와, 진짜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이네요. 요 좌석 그대로 한번 뒷좌석에 한번 타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이현 씨 뒷좌석 앉았는데요. 느낌이 네. 어떠세요? 아, 확실히 앞좌석도 약간 좁게 느껴졌는데 뒷좌석은 조금 더 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차 자체가 네. 투싼급이니까요. 그렇게 아. 넓은 공간을 기대하기 좀 힘든데 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현 씨가 큰 신장에도 불구하고 네. 이 무릎 공간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구형보다 휠베이스가 21mm가 늘어났어요. 구형은 아. 이거보다 더 좁았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앉았을 때 그래도 네. 주먹 한 2개 정도는 들어가네요. 네네네. 제가 볼 어. 때는 여기는 괜찮고 네. 이제 키 큰 분들은 이 헤드룸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요, 저는 이 앞쪽도 앞쪽인데 음. 이 뒤에가 등받이가 좀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거 조절 못 하나요? 네, 이게 안 눕혀지는 게 좀 단점인데요. 아, 예, 그래요? 이게 눕혀지면 참 좋은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거는 세단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뒷좌석 등받이 각도가. 네. SUV의 장점이 그건데 이 고정된 차들은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제 또 이보크의 뒤태를 보러 왔네요. 네네네. 뒷모습 어떠세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예, 스포일러입니다. 네, 뭔가 캡 같기도 하고 예. 뭔가요? 이게 이제 공기 저항을 네. 효과를 줄여주는 건데요. 이게 만약 없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앞에 타고 넘어와서 이쪽에서 이제 와류가 생기거든요. 네. 그걸 바람을 이쪽으로 날려주니까 공기를 이렇게 뚫고 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여기 좀 다른 차보다 두터운데 네. 보니까 리어 와이퍼가 요 밑에 숨어 있어요. 아, 보통 이게 그렇군요. 이제 여기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뒤에 리어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워셔액이 나올 때 막 뿌연 먼지도 나오고 막 그쵸. 그러는데 네, 네. 그리고 고무가 막 쓸데없이 삭을 수도 있고 네. 여기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보호가 되니까 공기 역학적인 효과,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효과 되게 좋은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그리고 구형보다 네. 이 리어 램프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잖아요. 더 얇아진 것 같아요. 네, 얇아지고 안에가 굉장히 입체감이 있어요. 마치 그 명품 그 보석을 막 보는 네 겹인가요? 이거? 네. 실제로 키면 이게 어떤 효과를 준 게 아니라 실제 램프를 이렇게 겹겹이 이제 만들었거든요. 입체적이다. 네네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아쉬운 거, 음. 지금 이 범퍼가 네. 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아니, 네. 저는 순간적으로 네. 저처럼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주차하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만약에 후진하다가 층 박았을 때, 지금 이 뒤에가 다 찌그러질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럼 다 네. 갈아야 되니까. 맞아요. 조금 그래서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약간 네. 요즘 이제 뒷범퍼가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이제 디자인 추세긴 한데 네네. 그 디자이너들의 욕심이 있어요. 되게 그 이상적이고 뭐 이런 디자인을 하다 보면 실용적으로 약간 실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뒷범퍼가 두툼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실수로 이제 운전 잘하는 사람도 어디 톡 박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제 범퍼가 좀 충격을 흡수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물론 차가 뒤에서 박으면 이 범퍼는 충분히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보호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가니쉬를 좀 더 두툼하게 해서 이 정도만 튀어나와도 조금 보호가 되지 않았을까. 그쵸. 네. 그리고 트렁크를 또 한번, 네. 그쵸, 이 SUV의 예. 가장 큰 매력은 트렁크인데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또 좁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 뒷좌석을 폴딩해서 플랫하게 만들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아무래도 좀 아래 그레이드다 보니까 여기서 뭐 조작을 해서 네. 이렇게 넘길 수는 없고요. 아. 수동으로 하는 건데 완전하게 평평하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보통 뒷좌석이 쿠션이 평평하면 이렇게 딱 평평하게 눕힐 수가 있는데 얘는 그 자세를 착자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뒤에가 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안 되고 네네. 그런 게 있고 용량은 이제 591리터인데 한 골프백 구겨놓으면 한 3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2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 골프 4개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이 차는 뭐 넷이서 뭐 꾸역꾸역 타고 가는 그런 차가 아니라 뭐 와이프랑 네. 이렇게 같이 타거나 뭐 친구랑 타거나 이렇게 해서 네. 2개면은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그 대시보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저기도 설명드릴 게 많이 있으니까 저기서 한번 저와 함께 기능을 한번 보시죠. 자, 실내 들어왔는데요. 네. 어떠세요, 이 실내 디자인? 아, 깔끔합니다. 그쵸? 네, 솔직히 세련되다까지는 말은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저번에 아우디를 봤잖아요. 그건 이제 최고급 차고. 네. 네, 그런데 이 요즘 제규어 랜드로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을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 제규어는 이제 이안 칼럼이고 네. 랜드로버는 이제 제리 맥거버인데 그 디자인은 다르지만 네. 약간 흐름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죽을 많이 쓰고 네. 이제 좀 럭셔리하면서 단순한 디자인을 추구를 하죠. 그래서 구형하고 비교를 해보면 특히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좀 특이하죠. 뭔가 딱 보기에도 뭔가. 터치식인가요? 네네네. 그리고 듀얼로 되어 있네요. 네, 10인치씩인데요. 네. 이 아우디에서 느꼈던 그 독특한 햅틱 반응형은 아니고 터치식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터치가 이 딱 좋습니다. 감도가. 그래서 네, 보면 눌러보세요. 보면 여기 다이얼이 바뀌는데요. 네. 차량 눌러보면 여기 이제 이 전지형 반응 컨트롤이라고 이걸 오토에 놓으면 네. 오토에 놓으면 이제 알아서 가는 거고요. 여기 이런 모드가 있잖아요. 딱 네. 모래 지나갈 땐 진짜 모래를 잘 파고 넘어가요. 아, 지금 이거는 주행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확실히 오프로드 차답게 예. 다양하게 이 안에서도 진흙이고 자갈길이고 예. 뭐 잔디고 다 예. 선택이 가능하네요. 제가 예전부터 랜드로버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 모드도 굉장히 좋은데 네. 랜드로버 그냥 오토 놓으면 진짜 알아서 자기가 가요? 진짜 알아서 이 바퀴의 접지력을 파악을 해서 알아서 잘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내 온도 하면 여기가 또 바뀌잖아요. 네. 조절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여기 다이얼 조절할 수 있고 하나 단점은 네. 우리 아싸람 좋아하는 통풍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당연히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 둘 다 예. 열선은 있는데 통풍은 다 없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게 좀 아쉬워요. 좀 아쉽네요. 예. 그렇지만 저는 또 이 디자인에서 눈길이 가는 게 요 바로 변속기네요. 네, 이게 바뀐 거 또 알아채셨구나. 네. 예전에 시동 걸면 다이얼이 쭉 나와가지고 동그란 다이얼 PRND 이렇게 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얼 방식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쵸. 네, 뭔가 이 조작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다이얼식을 할 때도 네. 패들 시프트를 두기는 해서 이제 수동 변속이 가능하긴 했는데 네. 이제 레버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따가 이제 잡는 맛도 있고. 예,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딱 빼가지고 S 모드로 가면 시프트 업 다운이 되죠. 이 두 가지 손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심심해요. 보통 네. 기어 레버가 한쪽에 있으면 이쪽을 뭔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여기다 놔서 그러니까 여기 좀 수납 살짝 공간이라도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네 자잘한 거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거, 네. 그런 거.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네, 각도가 조절된다는 게 특이한 건데 아, 그러면 화면 각도가 네. 막 바뀌거든요. 높네요. 네. 그래서 좀 키 큰 분들은 조금 눕혀놓고 이제 키 작은 분들은 이렇게 살짝 올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닦으면 아, 안 볼 쏙 수도 들어가네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키느냐? 딱 누르면 다시 이제 바로 켜지고. 딱 올라오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비게이션이 또 바로 저쪽에서도 볼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지금 그 SKT하고 해서 네. 그 누구 서비스 있잖아요. 네. 그게 여기도 구현이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모드를 구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듀얼 다이얼은 이렇게 나오고 구형은 이게 이제 이렇게 둥그런 원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네. 이제 아날로그식이었는데요. 아, 이 싱글 다이얼은 이렇게 되고 여기 내비게이션이 구현이 돼요. 지금은 아. 제가 미디어 모드를 했기 때문에 네. 하나 단점은 여기에 한글이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노래. 여기는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네. 저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데 네. 이건 나중에 좀 바꿔야 노래 될것 같고. 제목과 가수가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영문만 나와. 윤상 20주년. 아, 근데 윤상 작곡가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수로 활동했던 걸 이제 모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더 커지고요. 네. 그렇게 하면 딱 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미디어 모드가 딱 나오는 그런 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디자인이 화려한 맛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화려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예, 하네요. 예. 그렇지만 저는 또 이 룸미러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뭔가 테두리가 거의 없고 네, 되게 고급스럽고 특히 여성들 경우에는 이 룸미러 보면서 화장 고치거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슝 하면 그렇죠. 예. 변신을 하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제 그 막 악천후나 이럴 때 네.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좋고 대신에 제가 이게 사실 캐딜락에서 먼저 쓴 건데 네. 써보니까 캐딜락은 조금 이거보다 화면이 좀 더 밝아요. 아. 이건 좀 화면이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데 네. 그래서 약간 그 좀 밝거나 이게 좀 불편한 분들은 이거를 왜 우리가 그 모니터나 스마트폰 계속 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쵸. 이게 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 거울 모드로 하면 되고. 아. 되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그리고 이 차 특징이 네. 이 위에 이제 그 파노라마 선루프인데요. 와우, 열립니다. 이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메탈 루프, 네. 그 파노라마 선루프 없는 타입. 네. 이건 이제 통유리잖아요. 통률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네. 근데 이제 답답하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열리는 타입. 그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구형은 그 열리는 타입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으면은 네. 부분적으로 열리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통렬이 이것도 좋은 게 예. 이렇게 만약에 남자친구 뭐 예. 정말 친한 친구랑 같이 가고 있는데 막 별이 빛나요. 같이 이렇게 통유리에서 보고 그러면 얼마나 낭만적일까요? 자동차 극장에서 네. 요즘 코로나 그것 때문에 자동차 극장이 다시 인기되는데 그거 볼 때 이제 딱 별이 쏟아지면 정말 그니까요. 내 맘에 쏟아지는 걸 것 같아. 같이 가고 싶다. 지금 누가 없나? 별은 안 보이지만 네. 맑은 하늘을 보면서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유현 씨, 우리 그 외부하고 실내 디자인 우리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외부 평점 아까 쭉 이제 설명 듣고 보셨을 때 네. 좀 어떠셨어요? 와, 진짜 외부는 5점 만점에 무조건 5점입니다. 저는 7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예뻐요. 네. 확실히 SUV 치고는 예. 이 레인지로버를 따라갈 예. 아직까지 디자인은 없는 것 같다 그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운동을 아주 적당히 잘한 네. 영국 신사, 어, 젊은 신사, 수트가 잘 어울리는. 또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 네. 그러시구나. 갑자기 그 영국의 많은 스토리들이 떠오르면서 근육질의 남자가 떠오를 것 같은. 예. 이태리 남자 멋있다고 하는데 네. 이탈리아 남자는 거지도 멋있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영국. 저도요. 영국 남자가 최고입니다. 예. 네, 멋있어요. 제 스타일은 영국 네. 남자. 네, 반면에 실내는 실내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네. 살짝 이 랜드로버나 제규어의 디자인을 보면 뭔가 공통점이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조금 심심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내부는 예. 아쉽지만 4점으로 네,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네. 똑같은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타는 차는 그 세 가지 엔진 그레이드 중에 네. 150, 180마력 디젤하고 가솔린 249마력 중에 180마력짜리 디젤 모델인데요. 네. D180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D면 디젤이고 네. 180이면 이제 출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 1세대 같은 경우는 좀 엔진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밟으면 이제 힘은 좋은데 네. 그 동급하고 비교해 보면은 최대 토크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 진동도 좀 심하고 우웅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네. 확실히 그리고 가솔린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정숙성이나 부드러움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디젤 모드라고 하셨는데 예, 예. 딱히 뭐 이게 부드럽지 않다라고 느끼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음. 그냥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밟으실 때마다 퉁퉁 나갈 때 이 토크라고 하나요? 이거를? 네네네. 네, 이 토크가 조금 느껴져가지고 네네네. 운전하는 맛을 즐기시는 분한테는 디젤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최대 토크가 이 가솔린 모델보다 더 높은데요. 네. 43.9인데 나오는 구간이 좀 좁아요. 이제 디젤이 더 좁을 수밖에 없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1700에서 2500. 그래서 조금 좁죠. 네, 그래서 그렇네요. 그 구간이 정점을 찍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뒤로는 이제 좀 떨어집니다. 가솔린은 보통 뒤로 갈수록 고RPM에서 높아져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디젤은 이렇게 올라가서 플랫해서 떨어지거나 중간에서 올라갔다가 후반부가 약하거나 아, 네, 그거는 이제 디젤 엔진의 특성입니다. 근데 얘는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조금 더 좁은 편이에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대신에 저는 이제 이 획기적인 변화 아까 그 우리 다이얼하고 레버 시기를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운전하는 맛을 더 증가시키기에는 이 레버 시기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이게 시프트 다운 업이 업체마다 이 자동차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땡기면 다운이고 어떤 건 밀면 다운이고 이래요. 근데 얘는 밀면 다운이에요. 밀면이구나. 예. 또 하나의 변화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12V예요, 배터리가. 네. 근데 전압을 48V면 높였잖아요. 네. 높이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다가 차는 시속 17km 이하에서는 엔진이 꺼집니다. 그래서 그 벌어놓은 배터리로 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는 아닌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연비도 리터당 0.5가 향상됐다고 하는 게 이제 랜드로버 측의 주장인데. 네. 네.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보면은 대충 나오는 게 8.5리터로 100km를 가니까 10은 조금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공인연비가 복합 모드에서 11.9거든요. 11.9. 왠지 약간 조금 이렇게 강한 인상은 없죠. 네. 디젤이라 좀 기대치가 높고. 그러니까요. 한 13은 나올 줄 알았는데. 고속도로에서 13.5까지 나온다는데, 어, 예, 또 이게 우리가 맨날 고속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연비를 우리가 한번 평점을 매겨보면, 네. 저는 조금 랜드로버가 서운할 수도 있는데 3개 반 정도 줄 것 같아요. 11.9니까. 네. 서운할 수 있는데 저도 3.5 하겠습니다. 네네. 네, 조금 아쉽네요. 네. 이제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고수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차 보는 눈이 높아져서 네. 아까 유현 씨도 얼핏 그 승차감 얘기하셨지만 차가 좀 묵직하다, 안정감이 있다, 통통 튄다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네. 저는 서스펜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SUV가 단점이 차가 높다 보니까 약간 차고가 높아서 나오는 불안정한 차체 움직임 뭐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이제 48V 배터리를 요 차체 가운데쯤에 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무게중심 좀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도 있고 서스펜션 세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4개 반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 반이나요? 네네. 저는 4개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네. 이게 디젤 차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이게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잖아요. 네.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아하. 뭔가 좀 더, 아까 뭐 부드럽지 않은 건 않다라고, 그러니까 예, 예. 부드럽지 않은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 그래도 조금은 좀 부드러움을 느끼고 싶은.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사실 랜드로버 분들이 좀 반성하셔야 되는 게 네. 내가 유현 씨한테는 정말 최고급 차만 막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네. 원래는 벨라를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스케줄이 바뀐 거예요. 우리 아까 오프닝 때 얘기한 그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 벨라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니까요. 그 차는 지금 얘기하신 그 아쉬움을 싹 잊어버릴 수 있는. 아,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이 다른 거예요? 차가 이제 훨씬 크고 길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승차감에서 훨씬 안정감이 있죠. 아. 그래서 제가 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섭외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평점을 딱 높이실 수 있도록.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네요. 네네네, 확실히 그렇죠. 이보크와 벨라에 네. 아무래도 가격적인 차이도 있잖아요. 차이 가격이 있죠. 어떻게 되죠? 그건 이제 1억대가 조금 넘는데요. 벨라가요? 예, 대신에 훨씬 크고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또 이 이보크 입장에서는 이보크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좋은 거는 약간 좀 저렴한 가격에 벨라 같은 차를 타니까 또 네.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차를 타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이 차를 타고 얼마 안 있어서 벨라를 타시면 네. 아 이래서 좀 가격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가격적인 차이는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벨라와 이보크의 대충 차이가. 그렇죠. 예. 아, 이 값대비 가치를 이제 말 나온 김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소세 인하 기준은 지금 8,087만 원인데 네. 이 인터넷 여론을 보고 제가 또 유튜브도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그 가격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이제 약간 그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런데 1세대에 비해서 2세대는 150마력짜리 하위 그레이드도 나왔고 그 차는 이제 6천만 원대죠. 네. 그리고 가솔린이 이거보다 좀 싸요. 그래서 7천만 원 중반대고 그 레인지를 좀 이렇게 넓혀놨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게 서비스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서비스 예. AS. 네.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두 가지였는데 고장이 잘 난다. 또 하나는 서비스 센터 부족하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뭐 제가 랜드로버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쭉 지켜보니까 네. 이런 뭐 우리가 만져보면서 느껴지는 마무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서비스 센터도 지금 굉장히 신경 써서 늘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부분의 차들이 5년 20만 킬로 안에서 그 소모품 무상 교환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0만 킬로면은 그 안에 뭐 폐차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네. 거리상 충분할 것 같고 5년도 보통 뭐 요즘 많이 자주들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년 정도면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은 후하게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계속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평가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네. 8,087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네. 그 만만한 가격은 아니다. 그쵸. 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저는 3개 반. 네. 네. 유현 씨는? 저도 미안하지만 3개. 3개. 네. 너무 짜나요? 3개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사실 뭐 8천만 원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죠. 근데 또 한 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 뭐 내 차는 아무나 타는 차는 아니지 이런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벤츠나 BMW 너무 많잖아요. 그쵸. 강남 가면 그냥 뭐 흔하게 보이니까. 네. 유현 씨는 어때요? 선생님 느낌이? 저는 놀러 갈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놀러 갈 때. 가자 차. 날씨가 아니. 딱 놀러 가기 좋은 날씨 네, 아닙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네. 확실히 이게 SUV 타면서 네. 이렇게 가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겉에서 만약에 바깥에서 우리를 찍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즐거워 보일까. 봄나들이 가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유현 씨가 직접 사던 아니면 옆에 이제 남친을 태우고 조석에 앉으시던 간에 네. 유현 씨 정도 나이에 이 차를 타면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타고 네. 싶다. 네. 결론적으로는 한 번쯤 사고 싶어 할 만한 차라는 거. 그렇죠. 사고 네. 싶어 할 만한 차는 확실히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로또를 열심히 긁던지 아니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인가요? 제가 얘기하면 안 들으시겠구나. 우리 유현 씨가 그 한마디 부탁하시는 걸로 시즌을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 네, 이상 그 렌즈로버 올류 이보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더 멋진 차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택의 차 안녕.